마무리 안 되신 분 채점하시고요. 이제 곧 1분 후부터는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채점 못하신 분 역시 수업 끝나고 나면 각 담임 선생님께 요청을 하시면 답안지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할 모의고사는 19년도 고1 10월 이투스 모의고사였었고요. 같이 진행할 문제들은 오늘은 21번에 있는 함의추론 문제, 30번 어휘추론, 32번, 34번 빈칸추론 문제 할 거고요. 36번 순서 배열, 38번 문장 삽입 문제, 그리고 마지막 41, 42번 작문 독해 위험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전부 다 이번에는 3점 문제 유형들로만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사설 모의고사 중에서 처음 나와 있던 유형, 처음 보게 된 유형이죠. 지금 현재 최근 연도 23번이나 21번의 문제를 찾아오고 있던 함의추론 문제가 19년도에 처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회 함의추론 문제라서 약간 좀 쉽게 나왔습니다. 21번은 큰 내용이 없고 그냥 에피소드를 소개해주고 나서 그 에피소드 안에서 이 face has deep lines가 그걸 이제 들었던 이 에피소드에 관해서 들었던 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만약에 키스 엘리엇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맞대응했을지에 관한 상황을 이렇게 가정을 하면서 그때 그 딥 라인스가 이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맥락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에피소드만 소개를 하고 빨리 21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 두 명의 시인이 칼과 잠깐만요. 티스 엘리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이 두 시인은 똑같은 출판사와 똑같은 편집자를 공유하고 있었죠. 출판사 이름은 하드코트 브레이스 이름이었고 그리고 편집자가 로버트 쥐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인은 그런데 어땠냐면 서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죠. 두 시인이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큰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편집자인 지로는 그래서 자신의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했었죠. 뭐하도록 두 남자가 절대 서로 우연이라도 만나지 않게 할 것을 당부하면서 외출을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죠? 점심 먹고 들어와 봤더니 그만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왜 깜짝 놀라게 되었냐면 이 사역이 시인이 그의 사무실에 지금 같이 서로 멀리 가는 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 이런 말씀하면 안 되는데 이거야. 네.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두 명의 남자가 지금 같은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어서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자,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지로는 알아차리게 되었네요. 명백한
대기 중에 존재하는 냉기를 왜 알게 되었냐면 그가 들었기 때문이죠. 목적어인 샌드버그가 T.S. 엘리엇 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샌드버그라는 시인이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자네 얼굴에 정말 주름이 깊게 졌구먼.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구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얼굴에 주름 많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T.S. 엘리엇은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분위기가 엄청 싸한 상태라는 걸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편집자가 도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두 시인 사이의 대화나 교류는 중단되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주름이 정말 많군이라는 말을 들었던 엘리엇은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응답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미안해요. 이런 기회니까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 편집자가 이제 나중에 자신의 친구인 또한 역시 시인이자 동시에 변호사였던 멜빈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이야기들은 멜빈 케인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엘리엇의 입장이었다면 과거에 실제로 케인은 엘리엇은 아니지만 엘리엇인 것처럼 지금 입장을 바꿔서 반대로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대한 반대를 가정하고 있는 경우라서 이렇게 if have pp 그리고 주어에는 would have 플러스 pp가 나와 있는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입니다. 어쨌든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만약 엘리엇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을 했었을 텐데 I can say the same for your poetry. 나는 당신의 시에 대해서는 같은 말을 할 수가 없겠네요. 이때 나는 물론 엘리엇을 가정하고 있는 케인이 되는 거니까 일단 입장이 바뀌어진 엘리엇이 있는 소리겠죠. 그리고 your poetry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그 주름이 많구먼이라는 아까 했던 샌드버그 씨가 되겠죠. 자, 엘리엇이 나는 샌드버그인 너의 시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하기가 힘들겠네 라고 했다는 건데 이때 중요한 건 이 same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캐치해야 합니다. The same, 똑같은 말 하겠으니까 샌드버그가 엘리엇에게 했던 자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있군 이 말을 이제 얼굴 말고 시에 대해서 하겠다는 소리가 되니까 이것을 바꿔서 말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The same이 의미하는 바는 have deep lines였고 이거를 시에 대해서 말을 하면 You can say your poetry has deep lines. 그래서 나는 자네의 시가 deep line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아 라고 입장 바꿔서 한번 대응해 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deep line에서 이때 사용된 이 deep line이 아까 얼굴에서는 깊은 주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로 라인이 사용되고 있었지만 여기 대응한 이 문장에서의 deep 라인이 주름이 아니라 시가 가지고 있는 시의 어구, 뭔가 깊고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의 어구가 너의 시에는 존재하지 않구나 라고 대응했을 텐데 라는 맥락으로 의미를 파악하시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꾸면 I can say your poetry has deep lines가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부기문을 찾아본다면 자네의 시에는 이렇게 심하고 깊은 어구나 구절이 존재하지 않는구먼을 말하고 있는 5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profound가 deep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profound 또는 deep 하면 깊은 또는 심오한 깊이가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사라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번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거니까 뭐 딱히 뭐 주제 문장이나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보기문에서 모를 만한 단어가 있으면 물론 찾아봤겠지만 혹시라도 저는 친절하니까요. 여기는 이 오토바이오그래피컬 이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자서전적인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 표현입니다. seem to 동사 원형 구문이죠. 투부정사의 보이다. 동사 원형의 보이다. 너의 시가 뭐뭐해 보이는구나. 자서전적인 것처럼 보이는구나. 전혀 상관없는 의미 되겠죠. 네, 단어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30번에 있던 어휘 추론 문제입니다. 일단 이 부문 전체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냐면 첫 번째 문장 보이죠? Creating good alternatives requires keeping your mind open to any and all ideas that come to you. 네, 좋은 대안을 생각하거나 만들어낸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그런 어떤 모든 온갖 종류의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린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네, 그렇죠. 제 본문의 핵심 내용은 좋은 대안을 생각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훌륭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서 첫 번째 문장에서 말을 하면서 동시에 주제 문장이었고요. 이 주제 문장을 맨 마지막 노란색 문장에서 다시 한번 똑같이 물론 표현 방식은 달라졌지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주제의 재진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글의 핵심 내용은 훌륭한 대안을 만들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나머지 이 하얀색 본문 부분에서 쭉 설명해 주고 있었고 그리고 다시 마지막 문장에서 다시 한번 주제를 재진술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의 본문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보이는 at this stage는 역시 이 단계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좋은 대안을 만드는 단계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일치하고 있는 주제 문장들입니다. 자, 이렇게 주제를 정리하고 나서 이제 글의 흐름을 파악을 하면서 흐름과 벗어나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봤더니 emerge는 나타나다, 등장하다라고 하는 appear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동사 표현이었죠. 나타나다, 등장하다. 다음에 generate는 무엇을 파생하다 뜻인데 쉽게 말해서 만들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파생하다, 만들다. 다음에 3번에는 exclude는 무엇을 배제하거나 제외하다라는 표현이었고요. 반대말이 include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다음 4번에는 eliminate는 무엇을 없애다, 제거하다라는 표현이었고 5번에 있는 broad는 broad가 기본 단어 형태였는데 넓은이라는 표현이었죠. 그리고 알고 있는 형용사 또는 명사 앞이나 뒤에 en이 붙어 있으면 뭐뭐 하게 하다라는 타동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broaden하고 나와 있으므로 무엇을 확대하다, 넓히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 이제 단어도 확인해 보았으니까 본문을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일단 보았기 때문에 구조만 분석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어인 대안을 좋은 대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요구하는데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렇게 keeping이 이끄는 동명사가 동사 require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다시 keeping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였기 때문에 자기 목적어를 your mind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너의 마음이 어떤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느냐는 오픈, 열린 상태로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임을 설명하는 자리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가 되겠죠. 근데 마음을 어디에다 열고 개방하고 있어야 하냐면 온갖 종류의 어떤 그리고 모든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린 상태로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아이디어들인지 배절이 뒤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설명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절이 되겠죠. 대가로 뒤에 보인 단어가 conto라는 동사구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같은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네요.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온갖 종류의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연 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뭐다? 좋은 대안을 떠올려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왜 그래야 하냐면 한 가지 아이디어는 이어지죠. 또 다른 아이디어.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가질수록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게 될수록 그럴수록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하거나 찾아낼 그러할 가능성은 어떻게 된다? 더 커지게 됩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비 구문이죠. 주어가 동사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 있다라는 상태에서 첫 번째 해부동사의 목적어가 지금 더비 구문이 되어서 나가 있는 상태고 두 번째 절에 you are likely 투부정사 구문에서 주격 보어 역할을 하고 있던 likely가 이렇게 더비 구문으로 나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좋은 생각은 또 다른 좋은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네가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게 될수록 네가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될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너의 머릿속에 떠오른 모든 종류의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연 그런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훌륭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거의 확실하게 나쁜 생각이 아마도 같이 좋은 생각들과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은 이런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한 역시 뭔가인데 어떤 뭔가이냐면 이유가 이끄는 관계대명사 저희도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어떤 뭔가냐면요. 여러분이 shouldn't be concerned about 이 시점이나 이 지점에서는 절대 뭐 할 필요가 없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뭔가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that's something 의미하는 전부 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든 종류의 아이디어를 다 떠올리다 보면 나쁜 아이디어들이 좋은 아이디어들과 함께 달리 떠올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과정인 게 아니라 오히려 꼭 필요한 과정이면서 이 지점에서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뭔가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동사였고요. 분석했구나. 분석했군요. 이렇게. 다시 분석해. shouldn't be concerned about까지가 몽땅 다 지금 something 이하에 있는 you should에서 이어지는 동사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omething과 you 사이는 원래 여기 concerned about 전치사의 목적어 빠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목적어가 바로 앞에 있던 something이었던 거죠. 선행사가 되면서 이 선행사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관계 대명사 절이었다는 거. 선행사가 something이라는 부정대명사가 사용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원래 목적격 관계사인 that이 있었는데 목적격이라서 생략되어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Don't evaluate alternatives while you are generating them.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는데 while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즉 아이디어들을 또는 대안들을 지금은 바로 앞 문장에 있는 단어가 앞절에 있는 단어가 alternative였으니까 대면 지칭하는 대상은 혹시 같은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대안을 만들어내고 있는 동안에는 대안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세요. 대안이 과연 좋은 대안인지 나쁜 대안인지 평가하지 마세요. 왜?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온갖 종류의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서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었죠. 그리고 설사 나쁜 아이디어나 대안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일단은 먼저 아이디어를 떠올려내는 것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대안도 평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게 되겠죠. 까지 뭐 딱히 흐름상 벗어나는 단어는 찾을 수가 없네요. 다음 문장 볼게요. That will slow the process down and dampen creativity. 엔드에 좀 끊어주고 있고요. 대시 지칭하는 대상은 바로 앞문장에 있던 내용이겠죠. 대안을 평가하게 되는 것은 대안을 생각해내는 그 과정 자체의 속도를 늦추게 될 것이며 또한 역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해할 수 있게 되므로 대안을 평가하지 맙시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분명히 딱 봐도 명백하게 뭔가 안 좋은 부정적인 모자라는 심지어는 잠재적으로 주요한 약점이 될 만한 그런 대안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대안이라고 하는 나쁜 점이라고 하는 것이 should not keep you 여러분을 막거나 방해하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뭐 하는 것을 대안을 제외하는 것을 이러면 안 되죠. 대안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계속 떠올려내는 것에 집중하자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럼 대안이 될 만한 것을 배제하는 것을 막아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3번에 있는 단어 excluding이 흐름상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단어였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설사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과정 중에서 떠올린 그 아이디어가 뭔가 약점이 있고 잠재적으로 분명히 큰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대안을 생각해내는 것을 막게 하지는 말자, 방해하지는 말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하므로 여기 3번에는 excluding이란 단어보다는 정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계속 대안을 열거하거나 coming up with 떠올려내거나 아니면 think of 역시 또 생각해내거나 아니면 부문에 있는 것처럼 creating 생각해내거나 라는 것으로 단어들을 바꿔주는 게 좋겠죠. excluding이 흐름상 벗어나는 그런 단어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는 정말 자주 사용되고 있던 동사 구문이 보이고 있죠. keep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금지하다. keep A from B 자리였습니다. from이 전치사였기 때문에 from 다음에 혹시라도 동사 형태가 들어가게 된다면 않잖아. 준동사 중에서 전치사 뒤에 쓸 수 있는 유일한 준동사인 동명사 형태만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확인했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keep A from B 구문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구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keep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금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문이었고요. 바꿔 쓸 수 있는 다양한 동사들이 나와 있죠. keep, block, prevent, protect, deter, hinder, prohibit, ban, bar, stop. 물론 훨씬 더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자주 보이는 동사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두 다 같은 구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필기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유의할 사항이 있죠. 네. 여기 keep 동사는 바로 이렇게 VING 동명사를 가지기도 하는 동사인데 이 구문은 VING 하는 것을 계속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완전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keep A from B 구문과 keep ING 구문은 완전 다른 표현이라는 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독해할 때나 모의고사 할 때 정말 많이 봤던 구문들이죠. 이 정도의 동사 구문들을 반드시 기본적으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향 대충 필기는 했을 것으로 보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꿔 쓴 동사를 정리했었고요.
아이디어를 가능한 한 많이 떠올려내고 설사 생각하는 아이디어 중에 뭔가 단점이 명백한 게 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서 중단하지 말고 계속 아이디어를 떠올려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If some aspect of the alternative is promising enough, it may be worth the effort to try to eliminate the shortcoming later. 여기서부터 enough까지 묻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낸 어떤 대안이 가진 몇몇 측면이 생각해낸 대안의 어떠한 측면이 충분히 잠재 가능성이 있는 그런 괜찮은 대안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maybe 아마도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뭐할 가치가 있냐면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AM 자리, ABM 자리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동명사구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패턴이기 때문에 얘는 keyword 명사 형태 그냥 ADM으로 처리해 보시면 됩니다. 뭐 할 만한 가치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할 만한 가치가 있냐면 나중에 그 대안이 가지고 있는 shortcoming, 부족한 점이나 단점이나 약점 같은 것들을 없애는 노력을 할 그런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이디어는 떠올려내고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몇몇 측면이 충분히 잠재 가능성이 있다면 그 아이디어의 부족한 점은 나중에 없애버리면 되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되겠죠. 다음 장 볼게요. Evaluation letters to set up alternatives. 그러므로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해내는 과정 중에 이렇게 뭔가를 아이디어가 괜찮은 아이디어인지 나쁜 아이디어인지 평가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그런 아이디어에 대안이 되는 풀들을 또는 범위들을 좁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하지 말고 일단은 다 계속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떠올려 보도록 하자. 그래서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거나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에서는 네가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무엇이다? 범위를 그러든 넓히는 것이다. 보함으로써 by bringing forward as many alternatives as possible. as possible. 원급, 동등, 비거, 구문을 이용한 구문이 나와 있죠. 가능한 한 뭐뭐한, 가능한 한 뭐뭐하게. 가능한 한 많은 대안들을 계속 대진해냄으로써 생각해냄으로써 그 대안의 범위를 뭐하는 것이다? 넓히는 것이 네가 좋은 대안을 만드는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다시 주제를 재진술하면서 글을 마쳤습니다. 됐죠? 여기는 당연히 ADM 자리가 되겠죠? 정명구 자리니까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크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32번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고요. 32번 빈칸 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일단 과학계가 많이 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스페인의 한 신경과학자인 센티아고 씨가 앞으로 장래 과학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젊은 과학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조언이었는데 그 조언의 내용에는 자 여러분이 이제 피해야 할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장애물에 관한 설명을 쭉 여기 노란색 문장, 노란색 문장 보시죠? 자, 이 문제도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장애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은 one, 해도 two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신경과학자의 주장하는 바가 이 one, 해도 two부터 나와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빈칸이 왔으니까 이 글은 이 과학자가 장래 과학자가 이 신경과학자가 장래 과학자가 될 것 희망하는
젊은 과학자들에게 어떤 내용의 조언을 해주고 있는지를 이 급변하고 있는 과학계 상황에 맞춰서 어떤 내용의 조언을 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맞춰봐 하는 것이 궁금하죠.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갈 결정적인 힌트는 문장과 그리고 특히 이 노란색 문장 보시죠? 이 자리가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 있는 문장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을 구조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빨리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1897년에 썼던 책이네요. 이 책에서 딱 보고 나와 있죠. 젊은 연구자에게 하는 조언이라고 나와 있네요. 어떤 내용의 조언을 했을지 한번 맞춰보면 됩니다. 네, 이 과학자인 카절 씨는 경고했습니다. 장래 젊은 과학자 수강생들에게 이하의 내용을 조언해 주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한 가지 장애와 방해물이 아마도 여러분이 나아가는 연구 과정 중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할 때 젊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을 때 그들 앞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한 가지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죠. 이 대절이 경고한 내용인 직접 목적어 자리가 됩니다. 자, 그때 당시 이 카잘 씨가 젊은 과학자들에게 경고했을 당시 과학계는 어떤 상황이 연장됐을까요? 과학은 되어버렸네요. 네. 산업적 그리고 정치적 힘의 원천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갈게요. 근데 봤더니 as well as가 보이고 있네요. B as well as 그리고 first부터 여기까지가 A 자리였겠네요. 네. A뿐 아니라 그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A in first부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부터 묶고 갈게요. 이렇게. 학술지나 학회나 아니면 신문 등을 통해서 이 과학계 안에서의 소통이 더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역시 과학계 자체가 성장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과학이 산업 정치적 힘이나 파워의 원천인 상태였으며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과학계 안에서의 소통도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과학계 자체가 성장한 그런 상황이 이제 주어가 끝났네요. had made 만들었는데요. 무엇을? 과학을 어떻게 만들었죠? 더 빠르고 그리고 더 경쟁적이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조언했을 당시의 과학계가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갈게요. No longer could the scientists of virtue concentrate for extended period of time on one subject or think deeply in the silence of the study, confident that writers would not disrupt their tranquil meditations.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첫 번째 문장을 시작하는 단어를 보았더니 문장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들을 보았더니 no longer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 표현이 문장 맨 앞에 나오는 상태가 되었네요. 부정부사구가 문장 가장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 보고 있는 것처럼 동사가 먼저 나중에 주어가 나오는 도치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다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서 더 이상 그러지 않다라고 부정으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본격적인 해석을 하기 전에 동사 구문 하나 정리할게요. afford to 부정사 표현이 나와 있네요. 이는 to 부정사 할 여유가 특히 뭐뭐할 경제적 to 부정사
글씨. 엎어지라는 단어는 표고정사의 경제죠. 여유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구문인데 그냥 지금은 뭐뭐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과학계가 엄청 많이 강력해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제 더 이상 뭐뭐할 여유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어떤 여유가 없었는지 첫 번째, afford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to부터 어디까지냐면 or 뭐이시죠? 네, 앞에 있는 subject까지가 첫 번째 afford 동사의 목적어 역할입니다. 즉, 첫 번째 부정사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과학자는 이제 더 이상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주 긴 확장된 시간의 기간만큼이나 뭘 수 없다? 즉,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오랜 시간 동안 concentrate, 집중할 그러한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는 할게요. 또는 think deeply in the silence of study. 연구하면서 아주 고요함을 유지하는, 즉 고요히 연구하면서 think deeply,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목적어인 to think deeply부터 study까지를 한 번 더 confidence부터 마지막 meditations가 있는 분사 구문이 한 번 더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를 고요히 하면서 조용히 심사숙고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랬는데 이렇게 고요히 연구하는 상태가 하면서 어떤 상태에서는 뭐냐면 대리얼 내용을 자신하면서 다른 경쟁하는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고요한 명상과도 같은 연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자신하면서 고요히 연구에 집중하면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게 되겠죠. 쉽게 말해서 그냥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주제를 집중하기도 힘들고 고요히 혼자서 명상하는 것처럼 연구를 하면서 심사숙고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다 없다? 연구할 수 없다. 여유를 가질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런 시점에서 이제 과학자들은 뭐뭐 해야 한다. 뭐 해야 했을까? 다음 장으로 보도록 할게요. 빈칸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의 연구는 엄청 미친 듯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가 엄청 미친 듯이 프랜틱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으니까 앞서 말한 대로 이렇게 여유 부리면서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이렇게 심사숙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현재 시점에 맞춰서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빨리빨리 뭔가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가 경고했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그가 경고한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하입니다. 빠르고 그리고 superficial science, 피상적인 것만 살짝 훑어보는 그러한 과학이 아마도 상당수가 그랬겠죠. one over 뭐뭐에 대비해서 우세하고 이겼다. 더 느리고 더 심도가 있으며 더 깊이 있는 그러한 연구를 이겼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을 해보면 결국 뭐라는 소리겠어? 여유 부리면서 긴 시간 동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심사숙고하고 있는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엄청 연구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러분도 상황에 맞춰서 연구를 빨리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내용을 조언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one had to hurry to stay ahead of the station. 경쟁에서 앞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 여러분은 서둘러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조언했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 체크할 수 있었죠. 그러면 다음 34번 빈칸 수로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첫 번째 문장의 주제 문장,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주제 문장을 재진술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럼 첫 번째 문장 먼저 보도록 할게요. 미국 시민들의 전 세계 다른 지역에 대한 지식은 특히나 오늘날 중요한데 왜 미국 시민들이 전 세계 다른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하냐면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미국인들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이제 쭉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설명을 이제 바탕으로 빈칸의 내용을 추론해 볼 수 있었겠죠. 그렇죠? 주제를 주고 그리고 이 주제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관한 이유를 우리가 맞춰야 하는데 그 이유에 관한 힌트가 다음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시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빈칸을 추론해보는 유형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미국인들이 전 세계 여러 지역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 years ago, 30년 전만 해도 it made relatively little difference whether Americans spoke a second language, knew the name of the British Prime Minister, or held a passport. 과거 30년 전만 해도 상대적으로 거의 어떤 차이도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뭐가? 네. 이제부터 쭉 묻도록 할게요. 의자가 이끄는 절이 여기 패스포트에서 끝나는데요. 근데 콤마 그리고 마지막이라서 5월 보이시죠? 열거되고 있는 절이 세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공통의 주 아메리칸스가 spoke 1번 동사 공통의 주 아메리칸스는 knew 2번 동사 그리고 공통의 주였던 아메리칸스는 or had 3번 동사 쭉 웨더가 이끄는 명사절에 차지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미국인들이 제2 언어를 말할 수 있는지 어쩐지 또 두 번째 미국인들이 그 당시 영국 총리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어쩐지 마지막 또는 미국인들이 여권을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 이것은 과거 30년 전만 해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를 내지는 않았었습니다. 즉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제2외국어 다른 나라인 영국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이것은 해석하지 않았네요. 가짜 주어가 되겠고요. 진짜 실제로 큰 차이가 없었던 건 바로 외로 이해가 이끄는 명사 절이 바로 이 자리가 진짜 주어 자리였었겠죠. 미국인의 다른 지역, 다른 곳에 관한 그러한 지식 여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30년 전만 했었죠. 하지만 달라졌어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21세기죠. 21세기 미국인들은 이제는 어떤 한 국가의 일부분이죠. 즉 미국이란 나라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미국이 어떤 나라냐면요. 후지 아래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호주의 선언선 앞에 있던 a nation 그리고 지칭하는 게 물론 딱 하고 나와 있지 않지만 미국인이 속한 나라였으므로 당연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겠죠. 미국인들은 미국에 속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하는 행위는 영향력을 보내는데 영향력을 어디로 보내나요? 네,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 영향력을 보내는 그러한 나라에 속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즉 미국이 하는 행위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은 당연히 여러 지역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알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라는 행위가 어떤 식으로 다른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이제부터 쭉 자세하게 하나하나 예시가 나오게 됩니다. When the US Federal Reserve Bank cuts interest rate. 네, when부터 포인트까지 보도록 할게요. 미국 연방준비은행, 즉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 정도로 1%의 약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0.25% 정도로 이자율을 낮추면 국내 이자율을 낮춘 거잖아, 미국 나라에. 근데 그것이 미국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이렇게 낮춘 것이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 how부터 나와 있는 목적어인 명사절에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까? 누가? 요 체코에 살고 있는 한 학생. 뭐 하는데? 그 학생이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제출했던 그 학자금을 갚는데 미국이 이자율을 이렇게 낮추면 그 학생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더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 라는 것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문땅다 목적어 역할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자리가 의문사였고요. 주어, 동사, 의주동의 간접 의문문이 affect 동사의 목적어인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미국 국내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췄더니 그 결과가 저 동유럽의 한 나라인 체코에 살고 있는 학생이 앞으로 학자금을 갚을 때 대체 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것일까?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예시입니다. When the US government refused to sign the Kyoto Protocol까지 묶을게요. 일단 참고로 이렇게 교토 프로토콜이 뭔지 모를까봐 써놨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이죠. 자, 이런 즉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에 만약에 미국 정부가 나는 동참하지 않겠어 라고 사인하는 것을 거부해 버리게 되면 이 미국의 거부의 결과가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데 어떤 가능성을 높이게 되면 that 이하가 설명하고 있는 동격의 명사절의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먼 유럽 서남부 지역이죠. 이탈리아 사람들이 피부암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고 합니다. 네, 미국의 국내 행위가 먼 다른 유럽 지역에 살고 있는 개개인들에게 지금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보이죠. 다음 또 세 번째 예시입니다. 다시 또 when US government invaded Iraq. 미국이 이번에는 벌써 나왔어. 미국 정부가 이번에는 이라크를 침략하게 되면 두 국가 사이의 작은 국지전인 게 아니라 그 침략 행위가 고조하거나 강조하게 되죠. 또는 높이게 되죠. 긴장을. 어디에 긴장을? 네. 그 옆에 있던 동유럽과 아프리카, 특히는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걸쳐 있는 그런 나라죠. 이 터키라는 나라에 존재하고 있던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이슬람인들 사이에 긴장감을 고조하거나 강화하게 되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네, 물론 강대국이라서 미국이 하는 행동이 다른 여러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겠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영향력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되는 거죠? 네, 서로 모든 지역들이 뭐하다? 상호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 행위가 다른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빈칸 자리에
세상이 점점 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이란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주장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또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it is vitally important. vitally 정말로 중요해. 뭐가 중요해? that 이하의 내용이 중요해. 우리 미국인들이 미국이라는 강대한 국가의 시민인 우리 미국인들이 how 이하를 몽땅 묶어주세요.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하는 국가의 결정이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내는 그런 결정들이 다른 지역의 어이쿠야 다른 존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뭐하는 것이 이해하거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인 세상이 점점 더 연관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시민인 우리 미국인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되겠죠. 완전히 미국 시민의 입장에 승부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2번에 있던 The world has become increasingly interconnected 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36번에 있던 순서 배열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 글도, 이 부분도 역시 엄청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글이었는데 주제 문장이 일단 가장 첫 번째 문제입니다. people부터 tribe까지. 그러면서 바로 뒤에 예를 들어줄게 라고 나온 건 전부 다 이제 다 이 주제 문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시 내용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이 글 전체 내용은 공동체, 즉 민족 공동체가 대체 왜 건설되어졌는가에 대해서 고대 수천 년 전에 나일강 유역에 살았었던 고대 부족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공동체 건설이 왜 가능했었는지 또는 왜 필요했었는지 설명해주는 얘기가 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배를 하기 위한 힌트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A, B, C를 봤을 때 첫 번째 A에 뭐가 보이냐면 search, combine, effort. search는 지시, 형용사나 마찬가지라고 했었죠. 그러한 결합된 노력이라고 했다는 건 그러한 노력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최소한 한 번 이 노력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소리가 되겠죠. 그러므로 노력이 먼저 언급되고 있던 C가서 only a common effort. 오직 공통의 노력만이 그러한 공통된 노력들이라고 이어지는 거니까 우리 쉽게 A가 일단은 C보다는 나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C의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this problem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이 문제는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주어진 문장 자체는 어떤 문제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이 문제는 바로 여기 B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겠죠? C 다음에 A가 오고 그리고 C보다 먼저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하므로 그래서 B가 먼저 다음에 C 다음에 A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죠? 이런 지시 형용사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서 이런 지시어들을 찾아가지고 지시어가 설명하는 것들이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우선순위로 배치되어져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순서 배열을 위한 힌트를 확인했으니까 우리는 차례차례 순서 배열된 순으로 내용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라겠죠. 첫 번째 문장이 사람들이 민족 공동체를 건설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묶어버릴게요. 그냥 went to 여기 원형으로 설명해야 되겠죠. Go to the trouble 구문인데요. 부분은 전치사니까 당연히 명사나 VING 동명사 형태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뜻이 뭐냐면 무엇의 수고를 또는 동명사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다. 글씨를 너무 못 쓰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원문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다. 쉽게 기꺼이 뭐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은 기꺼이 또는 민족 공동체 건설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왜 민족 공동체를 기꺼이 설립했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직면했었기 때문인 거죠. 도전이나 역경이나 문제나 역경에 직면했었기 때문인데 어떤 문제였는지 대절이 한번 여기 뒤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어? 어떤 하나의 단일 부족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던 그러한 문제의 역경에 직면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민족 공동체라는 것을 설립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예를 들어볼게. 수천 년 전 나일강 유역을 따라서 살았었던 고대 부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일단 나일강 유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겠죠. The river was their lifeblood. 나일강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어? 그 강변을 따라 살았었던 부족들의 생명선이었습니다. 완전 의존해서 살아갔던 소리가 되겠죠? 그런 생명선이었던 나일강은 그들의 농경지에, 농장지에, 경작지에 물을 대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하는 무역 활동들의 물건들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생명선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중요한 생명선이었던 이 나일강은 동반자였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예측하기 힘든 동반자였습니다.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축요한 생명선이었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측할 수가 없대. 너무 비가 안 오면, 너무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들은 굶어 죽었었고요. 또 반대로 너무 비가 많이 오면 그러면 그 강이 범람해서 강둑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 동네와 마을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많죠. 그래서 다음 시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 나일강이 가진 이러한 문제를 그 강을 따라 살았던 어떠한 부족도 해결할 수가 없었네요. 언제? 혼자서는,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단독으로 하나의 부족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까? 왜냐하면 왜 그랬는지 이유가 설명되고 있죠. 왜냐하면 각 부족은 오직 그 강의 작은 부분만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또 각 부족은 공통의 주어가 되겠죠? 여기로 갈게요. 동원할 수 없어요.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no more than 구문 정리할게요. no more than. 우리는 기껏 해봐야. 뭐 잘해봤자. 많아봐야. 고작. 간단한 거 있을게요. 기껏 해야 또는 고작 해봐야. 이런 의미입니다.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면 at first 또는 at best. 왜 한 부족이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냐면 일단 각 부족은 나일강 유역의 작은 부분만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였었고 그리고 또 각 부족은 기껏 해봤자 겨우 수백 명 정도의 노동자들만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큰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 볼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공통의 노력. 뭐 하기 위한 노력인 거야? 후부터 설명해 주고 있죠.
엄청나게 큰 댐을 건설하고 그리고 수만 킬로에 달하는 운하를 파내기 위한 공통의 노력만이 이 강력한 힘을 가진 나일강을 통제하고 그리고 이용하는 것을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강력한 애플트가 전체 문장의 주어였고요. 애플트를 설명하고 있는 자리가 to부터 canals까지가 되는 거고 다시 동사가 바로 could succeed 이해가 되겠네요. 인부터 마지막까지는 묶어주세요. 모두 다 ADM 자리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인 전치사의 첫 번째 동명사가 restrain 되는 거고 두 번째 동명사가 garnishing이 되는 거죠. 강력한 강을 통제하면서 그리고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공통의 노력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마지막 A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결합된 공통의 노력에 대한 필요가 바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Y 아래가 설명해주고 있네요. Y부터 쭉 볼게요. Why the tribes gradually collapsed into a single nation. 까지만 먼저 보도록 합시다. 그 부족들이 왜 점차적으로 결합되어서 하나의 국가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이 국가의 성격을 다시 또 한번 대시 이끄는 관계, 대명사, 절이 쭉 또 설명해 주게 되겠네요. 어떤 국가였냐면요. 일단 가지고 있는 국가였네요. 힘을. 그렇죠? 다시 이 힘이 어떤 힘인지를 또 다시 to build. 자, 1번. 원래는 to가 있었겠죠? To regulate the flow of the river가 2번. 다시 to build train reserves for the linears가 3번. 마지막이라서 and를 쓰고 establish a countryside system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 이 자리가 바로 네 번째 파워를 설명해주고 있던 to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공동의 노력에 대한 필요가 한 가지 이유였는데 어떤 이유였냐면 그 부족들이 결합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국가냐면 힘을 가진 국가였던 거죠. 어떤 힘이냐면 첫 번째, 댐과 운하를 건설할 수 있는 힘. 두 번째, 강의 흐름을 통제, 조절, 레귤레이트 할 수 있는 힘. 세 번째, linears, 흉년이 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곡식 저장고를 만들거나 건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 다음 마지막 네 번째, establish 돼야죠. 이제 운송과 통신을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만들거나 설립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그러한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졌던 이유였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맨 첫 번째 문장이 주제 문장. 이 주제에 대한 예시가 쭉 고대 이집트 나일강 유역을 따라서 존재했던 부족들이 왜 각각 살다가 하나의 국가로 결합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B, C, A 하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글의 흐름 문제였고요. 자, 주어진 문장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지 역시 이 문제를 보신 힌트는 맨 앞에 보여드린 this. 대시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노란색 문장이 문제이면서 동시에 힌트였습니다. 근데 노란색 문장을 보면
이것은 다소 약간 제한된 그러한 소통에 대한 정의였는데 왜 제한된 소통에 대한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엔즈이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정의는 주로 의존하고 있죠. 행동을 통한 반응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즉 어떤 것이 신호가 주어졌을 때 그 신호에 대해서 소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신호를 받은 수신자가 하는 행동 반응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 만약 수신을 받은 그 수신자가 신호에 대한 탐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으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이 경우에는 이 설명 방법에서는 제외되어지기 때문에 제외되어지게 된다를 말하고 있는 문장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이 문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바로 이 문장이 정의하는 대로 행동을 통해서 신호를 받았어요 또는 소통이 되었어요를 말해주고 있는 행동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소통 구조에 관한 설명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근데 약간 문제가 있는 정의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지금 이게 문제점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반응을 신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소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받은 수신자에 의해서 신호가 받아졌다라는 그런 신호에 대한 소통에 대한 그런 감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제외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 다음에는 그것에 관한 예시가 나와주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여기 다 확인하셨겠지만 5번 자리에 들어갑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까지는 전부 다 행동 반응을 통한 소통이 존재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 이런 게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 라고 문제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관한 예시가 바로 마지막 문장에 설명되고 있는 내용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되게 시간이 많이 촉박하네. 빨리 하죠. because부터 어디까지 읽냐면 여기까지 묶을게요. 새의 놀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solely, only랑 같은 말이죠. 어떤 소통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의 놀이를 뭐라고 부른다? 신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신호를 들은 존재와 신호를 보낸 그런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소통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소통이 발생하는지 어쩐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이승 갖다 주었죠? 이러한 내용이 주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대절이 주장되어지고 있는 실제 진짜 주어 자리가 되겠네요. 근데 대절을 봤더니 또 다른 접사가 나와 있네요. 만약에 신호를 받은 동물의 어떤 행동을 변화시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 무엇을? that 이하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새로운 절입니다. 소통이 발생되었구나 라고 추측하거나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그 정의 방법이죠. 수신받은 존재의 행동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소통이 되고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에 관한 예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틀어준다면 수컷 박새의 노래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테이프를 다른 수컷에게 틀어준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그 두 번째 수컷으로 하여금 반응하도록 목적표 보호절이죠. 어떻게 반응하도록? by ing 함으로써 반응하도록
approaching the speaker and displaying aggressively. 네. 신호를 보내는 그런 스피커에게 다가가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게 함으로써 즉 두 번째 스피커에서 행동의 변화가 발생한 거니까 신호가 소통이 되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소리겠죠. 그리고 as the song appears to have modified its behavior 이런 식으로 그 신호를 받은 수신 동물의 행동을 바꾸거나 변경시켰던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걸로 봐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낼 수 있게 된다. 어떤 결론? 대피하라고 하는 소통이 발생했구나. 계속 이렇게 행동 변화가 발생한 것을 통해서 소통이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지만 약간 이러한 제한된 범위의 정의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신호를 수신받은 수신자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어떤 행동의 변화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게 배제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배제된 것에 관한 예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고 나가는 게 되겠죠. If we repeat the experiment on another great kid, 또 다른 박스에게 똑같은 실험을 반복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박스에게서 어떠한 행동의 반응도 얻지 못한다면 그러면 maybe that the great kid had heard the song 물론 그 박스는 당연히 그 신호를 들었을 테지만 그렇지만 이거 뭐야? 잘렸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반응을 하지 않기로 즉 어떠한 행동 변화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 근데 이런 게 지금 이 정의 방식에서는 배제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은 이 마지막 5번 자리에 딱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전체 글의 주제는 소통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정의.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 장문 독해를 보도록 할게요. 엄청 길지만 주요 내용은 이거죠. 높은 자존감이나 자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겠다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자, 이런 중요한 자존감이나 자부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논쟁을 하고 있어. 그리고 논쟁에 관한 내용을 일부 사람들은 이렇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더라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부정적 영향과 결과가 엄청 잘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져 있고 게다가 또 더욱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떤 긍정적 내용이 있는지를 일단 첫 번째 단락의 후반부에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단락의 초반에는 도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입을 하면서 찬반 질문이 있어.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존감이 중요해. 살짝 언급하고 난 다음에 다음 두 번째 단락으로 가서 이번에는 아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부정적 영향을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간접적으로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를 역설하고 있는 구조가 바로 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글의 흐름은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 그래서 주제는 비교적 쉽게 볼 수 있었죠. 주제는 바로 다시 나오면 안 돼요. 보겠죠. 왜 높은 자부심이나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지 그것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42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차근차근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41번 해결했어요. 지금 2번을 이제 볼게요.
최근에 들어서 이런 높은 자존감 또는 자부심에 대한 많은 찬반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높은 자부심이나 자존감에 대한 것은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있어.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It is more about self-respect. 뭔가 단순한 자존감 이상의 뭔가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나에 대한 강조가 너무 많이 있고 어머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관한 충분한 강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했으며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장을 내는 바로 이것인 거죠. 우리는 만약 우리가 형편없이 나쁘게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나 좋은 느낌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존감이 특히 인간관계나 행복이나 아니면 삶의 만족도의 측면에 있어서 낮은 자존감이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결과는 굉장히 잘 정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적인 존재가 된다든지 아니면 또는 생각한다는 것이 다시 thinking 자체가 동사가 되면서 자기 목적어를 이렇게 명사절의 형태로 가지고 있네요. 네가 하거나 여러분이 하거나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느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뭐하다 어디 갔어? 다 뭐하다 완벽하다 라는 것을 뜻하거나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어때? 걔는 뭐 딱히 흐름상 벗어나는 문제는 단어는 아니었던 거죠. 다음 정말로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로 뭐냐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자존감 그 이상의 것과 뭔가 관여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즉 자기를 소중하게 여긴다든지 자기를 존중하는 그런 자존감을 상징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인지를 본격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인 위치 이하가 이끄는 형용사절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런 높은 자존감의 상태라는 게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이 긴장을 풀고 그리고 자신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뭐 하면서 자신을 보여주거나 목적어 자리예요. 동명사 어부의 목적어 1번이 presenting yourself. 그리고 objectively evaluating your life가 목적어 2번. 마지막이라서 역시 또 being appropriately accountable 이 자리가 동명사 어부에 이어지고 있는 목적어 자리 3번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대신 보여주거나 객관적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마지막 적절하고 적당하게 책임감 있는 존재로 여러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바로 뭐다?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설명을 해주고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거나 반응하게 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쁜 감정일 때 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나쁜 감정일 때는 자부심이나 자존감이 낮은 상태가 됐죠. 쉽게 말해서 자존감이 낮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거나 대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라고 알아보는 게 됐죠. 예를 들어서 when we judge ourselves to be inadequate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해. 어떻게 판단해? 난 정말 이곳에 알맞지 않은
적당하지 않은 그러한 모자란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게 되고, 즉 자기 깎아내리는 낮은 자존감 상태인 거니까 시에 상대는 단어 역시 괜찮은 상태가 되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적당하지 않은. 그럴 때 우리는 아마도 이러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화가 나거나 적대적인 감정이 든다든지, 아니면 우울감이 나나 우울하다든지, 아니면 슬프다든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의 상태에 빠져서 자신이 알맞지 않은 존재다라고 여겨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화가 나고 적대적인 사람이 되며 슬프고 우울해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또 이렇게 행동할지도 모르겠네요. 부정적이고 지배적이며 그리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쩌면 움츠러들거나 이러저러한 상태로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이 낮은 상태가 될 때는 역시 또 어려워요. 뭐가 어렵나요? 자신에게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어렵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In choosing clearly and with understanding to other people. 명확하게 듣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자기 객관화를 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가짜 주어였고요. to step back 이하가 진짜 주어였던 to 부정사구가 되는 거죠. 네, 부정적인 경우가 설명되고 있으므로 자존감이 낮은 상태의 되는 바른 표현이 되는 거겠죠. Our own feelings are likely to get in the way. 우리 자신만의 감정이 아마도 이렇게 방해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우리로 하여금 from ing 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기능하거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막아버리게 될 수 있는데, 어떤 방식인지 위아래가 또 설명해 주겠네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고자 하는, 즉 기능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능하고 작동하는 것을 막아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것이 결국에 sense of inadequacy, 아까 했던 inadequate, 우리 주시에 있는 단어, 이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adequate는 형용사 형태였고요. inadequacy는 명사 형태니까 전치사 뒤에서 부적절함이라는 감정을, 그리고 이런 계속 부정적인 감정이 순환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에 있는 단어, 이런 부적절한 감정을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촉발하거나 야기하거나 이끌어내는 그런 단어들로 교체되어야지 흐름상 다른 단어이구나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낮은 자존감일 때 생기는 그런 문제점을 쭉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42번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완료를 하고요. 오늘 여러분의 퀴즈는 이겁니다. 32번 질문이죠. 본문의 단어를 이용하거나 활용해서 형태 변화하면, 필요하면 형태 변화하라는 소리예요. 다음에는 노란색 요약 문장을 완성하시면, 그럼 지금 노란색 요약 문장 필기해서 필기를 다 하신 분은 줌을 달아도 괜찮습니다. 나가서 오늘 수업 들으면서 필기한 내용과 채점한 내용, 그리고 노란색 요약 문장을 완성해서 사진을 깔끔하게 잘 찍은 다음에 각
담임 선생님께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노란색 요약 문제 필기하고 가시면 됩니다.